신뢰와 신뢰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늘 시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명 자전거 아저씨로 통하는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신은호 의장을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의 김은정입니다.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들여다볼 줄 아는 공감, 그리고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겸손. 이런 마음으로 300만 인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 의회인데요. 자, 오늘은 인천시 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람들 참 모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우선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서 추석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요. 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족들도 만났고요. 또 지역도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또 이렇게 찾아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두가 함께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셔서인지 마음은 좀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2차 접종까지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네. 아직도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을 완료 못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철저히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일상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또 드리고요.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네. 함께 하시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우리는 일상에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특히나 우리 의장님께서는 지역 상가라든지 학교에서 되게 자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려운 현장 그리고 취약 현장이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수업 공간 또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학교에는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함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했고요. 또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또 예산 등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네. 자주 방문하는 편이고요. 저 지역을 보면 사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정말 그분들을 보살피고 지원하고 정책 개발을 통해서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방역 활동에 가장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저희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가을색도 많이 짙어졌는데요. 오늘 하늘도 되게 맑고 예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공간이 그 하늘의 예쁨을 더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야외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주변에 코스모스도 활짝 피어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뜻깊은 장소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81년 동안 사실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굳게 닫혀 있던 금난의 땅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96년도부터 반환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결실을 보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서 더욱더 우와. 가슴 벅차고요. 또 2020년 작년 10월 14일에는 부분 개방이기는 하지만 네. 시민들께 정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 AB 구역 중 B구역, 캠프마켓, 우리 군인들이 쓰던 야구장을 이렇게 힘있게 개방한 그런 장소여서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부평 구민은 이곳을 하루속히 시민으로 돌려받아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뛰는, 또 아이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또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곳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도 뭐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던 부평 캠프 마켓인데 81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일부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보존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 토양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이렇게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 소중하게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캠프마켓 공원,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의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절대 반영돼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촘촘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시민들이 최고의 그런 공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하루하루 참 버겁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올해 특히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독립한 지 40주년이 됐고, 인천시 의회도 30주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1년도에 이제 경기도에 소속돼 있다가 인천 직할시로 네. 승격되면서 독립하게 됐는데요. 그 직할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시장님의 관사를 시민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했고, 네. 또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또 행사를 함께 했고요. 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금년으로 30년입니다. 정말 시민의 뜻에 의해서 많은 변천사를 가져왔고, 지금은 시민들이 자치권과 참여권, 그 다음에 제도 진입권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가 분권과 자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욱더 지방 분권과 자치가 발전해서 정말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정책과 예산을 스스로 참여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반드시 만들 것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네.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인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네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경제 위축 상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까지 이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바쁘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쪽일까요? 우선은 작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박남준 시장님과 함께 의회를 대표해서 환경특별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원순환 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나 같은 정당에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미래 가치이고, 정말 천혜의 땅 인천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30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를 인천시에 직매립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300만 인천 시민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려는 서울과 경기도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인천 시민이 보고 있는데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존감도 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는 정말 친환경 매립지로 재조성되고 인천만의 그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을 통해서 또 그런 친환경 쓰레기 처리 문제, 소각 방법을 통해서 정말 최소의 잔재물이 친환경으로 매립되는 그런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우리의 2025년까지의 목표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네네. 배출자 처리 원칙을 반드시 경기도와 서울은 지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인천 시민이 자체적으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각인시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쓰레기 매립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또 특히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원천적으로 법으로 금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사전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고적인 측면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반드시 쓰레기 매립장, 자체 매립장, 자체 친환경 처리, 쓰레기 처리 방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300만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을 반드시 반영하고 후세들이 정말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인천의 최고의 환경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네.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인천시 의회와 관련한 그리고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뭔가 눈빛이 확 바뀌셨어요. 그래서 뭔가 냉철해지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이제는 그 눈빛을 사르르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은호 의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전거인데요. 예전에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이제 사실은 부평에 정착한 지가 1979년이니까 약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사실은 그 자동차 구매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또 네. 한 번 구매하면 제가 그 20년 이상 이제 그 탄 기억이 있고요. 또 정치 활동을 하거나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전혀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고 도보나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민들이 보고 자전거 아저씨, 편안한 자전거 아저씨라고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자전거 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활동도 같이 했고요. 지금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자동차가 2012년도에 샀는데요. 키로수를 들여다보면 62,000km 정도 탔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는 특히 부평구 지역 내에서는 자동차를 제가 거의 타지 않고 네. 자전거 아니면 도보다 이런 철학이 오. 있고요. 사실은 자동차에 배출되는 대기 오염 가스가 네.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대기 오염을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사회하는 길이, 기여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의장님 이제 네. 그 친환경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네네네. 나와서 이제 바꿨다. 예, 그래도 자전거 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굉장히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우선은 주차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가면서도 지역 주민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다. 물론 도보는 더 그렇지만 네. 자전거도 그런 장점이 있어서
또 운동도 되고 네. 또 시민들도 편안히 만나고 또 친환경적이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거리 또 지역 내 시내에서는 자전거 이용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풍문으로 들었소를 통해서 우리 신은호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태어난 곳은 인천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 오지 전라남도 고흥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홀로 계신 어머님이 엄격한 가정 훈육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생계에 뛰어들었던 것은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저희들이 이제 사남매인데요. 어머님 모시고 사실은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고요. 그를 통해서 막노동판에서 또 안 해본 것 없이 정말 배고픔을 달래면서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때우는 그런 어려운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생계형 꿈이 오늘날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토대가 됐고요. 또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180도 이상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제게는 숙명처럼 다가왔던 정치적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또 제가 경험했던 그것을 정말 제도권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 대한 나는 그런 숙명적인 과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치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밟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런 분들의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애정을 갖고 지금 의정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정말 생계형 꿈을 꾸면서 이렇게 글쎄요, 밑바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네, 좀 네. 어려운 토대가 지금 앞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더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를 마칠 때까지도 이곳 인천에서 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은 꼭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경험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달픈 삶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특히 이 생계형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근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끝까지 제가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요.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대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또 제가 사실은 그 신체 전체를 기부하는 장기 기증 협약식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내가 죽는 날까지도 이 사회에 올바르게 잘 씌어지면 내가 바라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나 이것이 마지막을 매듭하는 그 순간이도 조금 더 좋게 사회에 기여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우, 멋있으시네요. 자, 풍문으로 들었어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단의 사나이인데요. 이 강단의 사나이가 강단이 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단에 서고 싶은 사람이다, 강단에 서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제 간절하고 절실하면 스스로 강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 예,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제도권이나 행정기관이나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알아볼 걸 다 네네.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사실은 저는 정치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심정으로 내가 역지사지로 저 일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네. 간절하고 절박하게 오기 때문에 그 일을 꼭 내가 해고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절박하면 강단 있는 사람으로 돼 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일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돌아가는 순간에도 정말 서운한 마음은 없이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위로를 받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내가 할 일을 좀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추진력과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시민들로부터 그런 말씀들이 전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면 그 일이 사실은 결국은 부메랑으로 본인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네. 결코 그런 일에는 저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시민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도 강단 있는 의회 활동,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나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희 임기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박하게 다가온 것은 코로나19 극복일 것입니다. 특히 이 생활전선에서 생계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졌습니다. 오직 코로나19 극복을 통해서 자유로운 시민활동이 이루어질 때 또 지역 민생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의 손을 든든히 잡고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이 정말 보편적 가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결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남은 임기를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민 여러분, 매우 힘드시고 어려울 줄 믿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37명이 겸손의정, 책임의정, 신뢰의정, 현장의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시민들의 그 마음들을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임기까지 정말 매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겸손, 공감, 신뢰, 책임. 정말 좋은 단어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의장님께서 생계형 꿈 이 말씀을 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300만 인천 시민 모두 다 꿈 열심히 꾸다 보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날을 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